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풍제약이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신풍제약은 그나마 강보합권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매물대 금방 고점 매물대 근방에서 터치를 하면서 이 근방에서 안착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의미 있는 구간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차트 분석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시황과 또 신풍제약에 대한 기업 분석과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자, 코로나 항체 치료에 대한 긴급 사용 기대감이 있죠. 자, 조금 있으면 조만간에 날지 그 시간을 좀 끌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 여기서 변동폭을 나타낼지 좀 더 조정받다 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완벽한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가더라도 한 번쯤은 조정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신풍제약도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제 중요한 건 치료제로 자, 임상 1차 발표 그리고 2월 달에 이 안에 뭔가 좋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충분히 이 고점 매물대를 뚫고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신풍제약도 편의성, 그다음에 뭐 집안에서의 그 효능이나 그다음에 복용의 편리성, 가격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증이 된 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만 형성이 되면 충분히 우리 신풍제약도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심하죠. 자,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슈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오늘 약간 이제 좀 빠지고 있어요. 급락이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자, 분명히 조정받고 가야 되겠다, 다시 가려고 해도, 과연 여기서 끝날지 지켜보면 되겠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풍제약도 이 정고점, 아까 정고점 보셨잖아요? 그걸 뚫고 반드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안정성은 검증이 끝났고, 지금 효능만,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임상적으로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테수네이트와 피로나리딘. 이 피로나리딘은요,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알테수네이트는요, 좀 보시게 되면 자, 알테수네이트가 기본적으로 폐섬유화증, 폐섬유화증을 막아주죠. 그죠? 일단적으로 약에 기본적으로 그 폐섬유화증과 혈전증 이런 부분들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하면서 이 부작용이나 약의 합성의약품의 부작용이나 좀 효능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내고 이 피나마이스 항바이러스 기능을 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서 정말 훌륭한 약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죠. 그죠? 중요한 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포막이 있습니다. 세포막 수용체라고 하죠. 여기 핵이 있어요. 그죠? 근데 바이러스라고 하는 리보핵선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얘가 중요한 건 요 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뭐 성병으로 에이즈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아데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고 뭐 렌티, 아데노 어소시이드라고 하는 바이러스에도 무수한 종류의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쪽에 침투하게 되면 중요한 건 이 바이러스는 자, 인류가 태생하는 이래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기생할 수 있게끔 생존돼 왔어요. 근데 이게 생물체에 기생해서 생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안에서 번식을 하게 돼서 이 세포막을 뚫고 나오게 되면서 독성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피라맥스는 이 알테스누에이트와 피로다니아 성분이 있어서 요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버리고 또 여기서 번식하는 것을 막게 되죠. 인터페론을 증가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항바이러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합성의약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신풍제약은요. 근데 이 합성의약품 사실 인류가 한 100년, 100 몇십 년 전에는 평균 나이가 45세 정도 됐다고 해요. 그죠? 정말 짧았죠. 그 이유가 세균에 감염돼서 이 세균에 감염돼서 고칠 수 있는 병이 개발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거를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개발이 되게 되면서 인류의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합성의약품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서 인류의 생산이 압도적으로 의학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레놀과 아스피린 같은 게 있잖아요. 진통 해열제. 이거는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신산이라고 하는 그런 원료가 있어요. 그거를 빼놔가지고 아세트산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비거불 일정한 비율로 화학식으로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필터에서 대량 생산하게 돼서 뽑아내는
그런 지금 합성의약품의 그런 개발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초물질은 400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뻗어나가는 거죠. 인류가 개발해낸 신약의 기초물질은 모든 것들이 이 400개 안에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바이오 의약품도 좀 알고 계시면 신풍제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 이제 셀트리온 차트는 그만 보고 자, 신풍제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제약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게 뭐죠? 첫 번째 피라맥스가 90% 이상이잖아요. 두 번째 뇌졸중. 그죠? 자, 이 두 가지를 보고 우리가 피라맥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뇌졸중이 뭡니까? 혈관이 막혀가지고 자, 터지게 되는 거죠. 뇌졸중에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은 혈관이 터지는 거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게 돼서 이제 뇌졸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의학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의학산업 그리고 이 큰 보건산업과 국가산업과 바이오산업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산업에 대한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이 안에서 신풍제약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고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지 장기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풍제약은 일단은 피라맥스에 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PER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는요. 그냥 모멘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분명히 우리가 자, 좋은 효능 결과 이미 효능도 어느 정도 말라리아에서부터 입증이 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임상된 부분만 효능만 확인을 하면 우리는 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기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업황, 그리고 케미칼 산업에 대한 업황, 이런 부분들 좀 비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산업 이야기를 꼭 말씀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사업 보고서나 이 재무제표도 한 번씩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병 동향의 순매수 동향을 한번 볼까요? 현재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기관도 팔고 있죠? 7,860억. 현재 시간 오후 1시 43분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향이 있어요. 그죠? 자, 만기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건지 자, 그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브렉시트. 자, 그죠? 이게 정말 노딜 브렉시트로 끝나게 되면 지금 굉장히 유로화가 약세로 변신하게 되면서 달러 강세윤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지금 9천억 달러에 지금 미국 부양책이 있죠. 통과되느냐 마느냐. 지금 통과될 것 같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과 자,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코로나 확진 수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봉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수급 또한 오늘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서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이런 부분들이 자, 오늘 변동폭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죠. 그죠? 자, 그렇죠. 셀트리온이 특히 그래요. 오늘은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있겠죠. 2차 전지 섹터는 그나마 오늘 많이 선방을 하고 있죠. 테슬라가 좀 올라가서 그런가요? 이 부분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중요했던 부분은 우리는 늘 시황을 계속 확인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는 이렇고요. 우리 종목별, 우리 신풍제약의 수급을 볼까요? 이거는 마무리가 돼야 되지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외국인이 찔끔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하고 개인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 또 다른 부분을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신풍제약의 네이버 종목 화면이고요. 보면 신풍제약이 2%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19만 3천 원. 그죠?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갔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코스피 33위. 그죠? 중요한 건 PER이 이래요. 5,361배. 우리는 근데 이 PER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죠. PER이 뭐냐?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당기 순이익하고요. 1년에 벌어들이는 당기 순이익하고 시가총액. 요 시가총액 있죠? 주식의 수를 다 합친 시가총액. 시장에서 얼마가 거래되느냐. 요거를 나눈 값이에요. 보통 코스피는 보통 10인데 10배거든요. 보통 10배인데 자,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유동성 장세,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고 저금리이며 그리고 앞으로 이 제약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PER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왜? 물론 이제 의미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이 코로나 항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 볼게요. 왜? 여기도 나와 있죠? PR이, 동일업종 PR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 100배가 넘어가죠? 자, 우리 피라백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이 나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암사 외 11인 요 분이 지금 최대 주주죠? 그죠? 자사주가 7% 있어요. 요번에 자사주 팔아가지고 공장, 자, 재증설하고 투자에 많이 임한다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자, 이 재무제표를 보면 굉장히 손익계산서는 지금 성장 폭이 안정적이에요. 영업이익도 안정적인데 사실 여기에 우리 피라맥스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우리 신풍제약에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줬으면 하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2727, 0.67%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0.62%, 921.17. 약간 지금 변동폭이 아래쪽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가 다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오늘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신풍제약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풍제약의 차트는 제가 만들어 왔어요. 보면, 자, 늘 설명드리지만, 이 차트도 사람의 생물과 특징이 비슷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번 슈팅이 나오면 쭉 빠져요. 그리고 요 박스권 다시 한번 뚫어내면, 고점 뚫어내면서 빠졌다가 다시 슈팅 나오고, 또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슈팅 나오고, 한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빠졌다도 요 매물대 근처에서 놀다가 다시 이 고점을 뚫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려왔던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2월, 우리에게는 중요한 지금 달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죠. 자, 제가 일봉을 확대해 본 모습입니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뚫어내면서 지금 여기 매물대를 지금 오늘 형성하는 중이에요. 만약에 밀리면 여기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고점 매물대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요 근처에서 많이 떨어지게 돼도 요 부분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바로 뚫고 가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안착을 하는 게 요 부분에 근처에서 안착을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멘텀에 따라서 바로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평선이 요 구역을 뚫어냈기 때문에 지금 5일선, 11선, 61선, 21선 이평선들이 하나씩 다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겠고 여기도 한 번 정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 밑으로는 지지가 격차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이 밑에 121선 뭐 추세선은 격차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일단 윗부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올라갔으면 고점을 뚫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계속해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